안녕하세요. 에이스병원 척추센터 안정환 원장입니다. 제가 이번 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 외래 진료 보시는 환자분들 중에서 척추관 협착증으로 고통받는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고 정말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계시기 때문인데요. 진료실에서 환자분들 진료를 봐드리면서 짧은 시간 안에 중요한 정보를 최대한 많이 전달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시간이 제한적이고 그 외에도 궁금한 점들이 이제 환자분들께서 많으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서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또 진료 시간은 정해져 있고 하다 보니까 이 영상을 통해서 척추관 협착증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고 환자분들께 조금 더 도움이 되고자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척추관 협착증에 대해서 궁금하셨을 내용들을 하나씩 조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척추관 협착증은 허리에서 다리로 이어지는 신경이 눌리면서 통증, 저림, 그리고 근력 저하가 나타나는 질환인데요. 이 모형을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척추의 뼈와 뼈 사이에 디스크가 있게 되고 이 디스크 뒤쪽에 있는 요 공간, 여기를 이제 우리가 추간공이라고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다리나 허리 쪽으로 나가는 신경들이 이렇게 노란색으로 나가게 되는데 어떤 이유에서든지 여기가 좁아지게 되면 신경이 눌리게 되겠죠. 그래서 이 신경이 눌리면서 이제 저림, 통증, 그리고 심할 경우에는 근력 저하까지 나타나는 그런 질환이고요. 걷거나 서 있을 때 증상이 심해지거나 그런 증상들이 앉거나 이제 쪼그려 앉아서 조금 쉬면은 통증이 완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를 이제 간헐적 파행이라고 부르게 되고 척추관 협착증의 대표적인 특징 중 하나입니다. 가장 흔한 증상으로 간헐적 파행을 설명드린 거지만 협착증의 정도나 위치에 따라서 환자분의 증상은 천차만별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점 잘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발생 원인과 증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게 될 건데요. 척추관 협착증은 주로 이제 나이가 들면서 척추 주변 조직들, 이제 우리 뼈랑 뼈 사이에 아까 말씀드렸는데 주변 조직이 퇴행하게 되면은 이게 인대나 주변 조직들이 두꺼워지게 됩니다. 두꺼워지면서 발생을 하게 되는데 앞쪽에서 이제 뼈 여기 디스크가 돌출되는 것도 하나의 원인이고요. 그래서 앞쪽에서 디스크가 돌출이 되거나 뒤쪽에서 이제 뼈나 인대가 자라나고 경화되면서 이 척추 신경이 지나가는 척추관이 좁아지고 그로 인해서 신경이 압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증상으로 대표적으로 허리 아플 수 있고요. 그리고 다리 저림, 그리고 걸을 때 다리에 힘이 빠지는 현상 등이 있을 수 있고 이 직전에 말씀드렸던 간헐적 파행, 쪼그려 앉아서 쉬면 좋아지는 그런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디스크가 앞쪽에서 이런 식으로 뒤쪽으로 밀려나게 되면 다리로 내려가는 신경만 눌리기 때문에 다리 쪽 증상만 생기는 경우도 있으니까 허리가 아프다고 해서 허리 협착증이 아니라 당연히 다리 통증도 나타날 수 있다. 다리로 내려가는 신경이 눌리는 증상으로 다리 통증이나 힘이 빠지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를 좀 알고 계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증상의 정도는 사람마다 천차만별이고 증상의 이제 위치도 다양합니다. 어떤 분들은 허리 통증만 느끼는 반면에 어떤 분들은 다리 저림이나 다리로 아래쪽 발까지 뻗쳐나가는 방사통 아니면 힘 빠짐으로 일상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기도 하는데요. 이 때문에 환자 개인의 상태를 정확히 확인하고 그에 맞는 맞춤형 치료가 필요하다. 그래서 척추는 또 신체 검사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증상만으로 전화를 문의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판단하기는 어렵고 내원하셔서 이제 신체 검사를 꼭 해봐야 되는 그런 질환들이 많고 MRI 정밀 검사가 필요한 경우도 굉장히 많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술과 시술의 차이점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요새 이제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예전에는 대부분 수술로만 치료를 해야 했다면 요새는 시술도 이제 많이 하고 있는데요. 수술과 시술의 명확한 이제 차이는 병원마다 표현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시술은 이제 저희 병원 기준으로 설명드리면 시술 같은 경우에는 국소 마취로 진행하게 되고 수술 같은 경우에는 전신 아니면 척추 마취 등으로 진행된다는 점이 가장 다르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에이스 병원에서는 척추 파트에서는 절개가 들어가는 행위를 수술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환자분들께서 많이 문의를 주시는 내시경 디스크 제거술 또한 절개가 들어가는 행위이기 때문에 저희 병원에서는 수술로 분류를 하고 있는데
일부 병원에서는 시술로 분류를 하는 병원도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음으로 많이 받는 설명 중에서 약물로 근본적인 치료가 가능할지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약물은 이제 통증 조절을 하고 항염증 작용, 그리고 그 디스크나 협착증이 있는 부위의 안정화 작용 등을 역할로 하고 있는데, 뼈나 인대가 자라거나 디스크가 밀려 나오면 이제 신경이 눌린다고 했는데, 물리적으로 그 눌리고 있는 협착증 부위를 제거하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약물 치료의 효과가 없어지는 상태가 된다면 물리적으로 이것을 제거하는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게 되는 거죠. 정리를 좀 하도록 할게요. 척추관 협착증은 적절한 치료와 관리로 조절하면서 지낼 수 있는 질환입니다. 우리가 관절염이라고 했을 때 바로 수술하거나 그렇진 않죠. 먼저 이제 주사도 맞아보고 약도 먹으면서 관리하고 조절하면서 지내보는 거고, 무조건 수술이나 시술을 권하지는 않으니 걱정하지 마시고요. 증상이 의심된다면 병원을 방문해서 신체 검사를 해서 정확한 진단과 맞춤형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척추관 협착증에 대해서 좀 간단한 질문들을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보았는데요. 궁금증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고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